자, 네. 연합뉴스의 김경진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유재석 씨께 질문 주셨어요. 네. 자, 범인은 바로 너의 세 번째 시즌입니다. 유재석 씨가 느끼시기에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들과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뭐 아까도 좀 얘기를 드렸지만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은 꽃의 살인마였던 그 시즌 2에서의 이승기 씨의 과연 시즌 3에서의 역할, 과연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시즌이 마무리될까, 또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시즌 1에 이어서 2에서는 이제 또 함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즌 1, 그 도망을 갔죠, 이광수 씨가. 또 합류해서의 우리와의 어떤 그런 또 펼쳐지는 이야기들, 또 그 외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또 저희들이 어떤 또 사건 속으로 좀 빨려 들어갈지, 그리고 이 시즌이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지금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를 저희 스스로도 지금 마무리를 못 봤어요. 보신 분도 뭐 한 분 정도 있다고 얘기를 아까 조준 PD가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시즌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시즌 3까지 함께 오면서 더욱더 또 재미가 또 있어지는 멤버들의 어떤 그런 케미, 또 우리 막내 라인들의 활약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석 씨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보도 자료를 읽는 느낌이었어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정진 기자님께서 조효진 감독님께 질문 주셨는데, 이번 시즌이 범바너 마지막 시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넷플릭스와 함께 작업해 오신 소감과 마지막 시즌 공개를 앞둔 소감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넷플릭스와 다른 예능을 제작하실 수 있다면 어떤 예능을 제작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 지금 마지막 시즌을 하여튼 방금 유재석 씨 얘기하신 것처럼 멤버들 간의 케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시즌 3에는 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 막 이런 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이슈에 가까운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신 있게 그동안 멤버들 케미를 믿고 좀 자신 있게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즌 3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넷플릭스랑 시즌 3 동안 작업을 해 오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제가 이제 작업을 했던 시스템하고는 조금은 다르고 그런 어쨌든 연출자한테 많은 뭐랄까 자유랄지 이런 것들이 좀 선택이 되고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좀 공들여서 만들 수 있었다,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굉장히 기분 좋은 경험이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더 재밌고 좋은 작품으로 또 넷플릭스하고 함께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또 넷플릭스와 다른 작품을 하신다면 이 멤버 그대로입니까? 네? 아니, 이분들이 해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감사하죠. 진짜 이런 멤버들을 모으기는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전에 멤버들도 좋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멤버들이 짜여지고 또 서로 간의 케미가 이렇게 완성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들도 좋아지고 이러기가 사실 참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계속 같은 멤버로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너무 좋은 멤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 유재석 씨. 조진 PD 얘기는 약속할 순 없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멤버라니 왜 이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멀링결만.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님께서 우리 출연진 누구라도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3까지 함께하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일까요? 자, 나 이 사람한테 진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까? 광수 씨.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멤버들도 그렇고 제작진도 그렇고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범바너의 특성상 사실 카메라가 보이면 안 돼서 되게 VJ 형들이
구석구석 꽁꽁 숨어서 이제 저희 시야에도 안 보이게 촬영을 되게 또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참 그런 노력들이 화면 그 방송을 보실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도 뭐 추리를 하면서 어쨌든 뭐 카메라가 눈앞에 전혀 없으니까 더 몰입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하나가 VJ 형들이 그런 노력이 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면에 잡히지는 않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시죠. 예. 또 맞습니다. 계시니까 예, 신분 이 사람한테 너무 고맙다. 좀 말씀해 주실 한 분만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뭐 자, 없으면- 종민 씨나 뭐 아니면 그럴까요? 종민 씨? 저도 진짜 다 너무 감사드린데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제일 큰 형이 또 재석이 형한테 또 이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너무 중심을 또 잘 잡아주시고 이 제작진하고의 또 이런 또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많이 봐주시고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형한테 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 형 그러면 이렇게 또 커피차 같은 것도 민영이랑 세정이한테만 보내지 마시고 세정이한테 기다려, 방수야 기다려. 저도 요새 촬영하고 있는데 참 많이 추워요. 기다려, 승기야. 오늘 유행어입니다. 기다려.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MBN스타의 이남경 기자님께서 우리 뭐 출연진 분들 그리고 조효진 PD님께 질문 주셨어요. 시즌 3까지 오면서 점점 의심이 늘고 추리 실력도 발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멤버들과 우리 감독님이 생각할 때 제일 이 추리력과 분석력이 늘었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누굽니까? 누굽니까? 자, 우리 그 승기 세정이 씨. 아닐까요? 아, 세정. 네, 세정 씨하고 세정이 같아요. 네. 많이 늘었어. 세정 씨하고 사실 세정 씨. 세정이 빼고는 원래 잘했고, 원래 잘했고 네. 그러니까 세정이가 원래 개인적인 잘했고, 생각으로는 세정이가 많이 발전이- 늘었고 그냥 네. 나머지 자, 사람들은 지금 다른 세정 사람들은 씨- 계속 잘하고 네, 세정 씨를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혜동 PD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시즌 1, 2, 3를 네, 다 겪으면서 누가 가장 많이 늘었는지. 뭐 방금 이제 거의 비슷해요. 제 생각도 뭐 박민영 씨가 처음부터 좀 약간 많이 압도적으로 좀 뭐 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즌이 거듭돼가면서 이제 세정 씨가 뭐 굉장히 잘했고, 그다음에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세훈 세훈이. 씨도 굉장히 의외의 다른 그 뭐 맞아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세훈이도 잘했어요. 네, 세훈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세훈 씨 잠깐 거기까지입니다. 세훈 씨 본인이 네네. 느끼기에도 정말 추리 실력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졌나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잘할 수 있겠지. 어떤 이제 추리를 맞닿으면은 풀 수 있겠지. 요렇게 한번 다가가 볼까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풀리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영 누나와 세정이를 많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 하면서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예, 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옆에 누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정이와 민영이 옆에 있으면은 추리력이 좀 같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그 저나 정민이 형이랑 같이 있으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이돌이 됐지라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정말 막 쭉쭉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쭉쭉 떨어질 때가. 기복이 심하죠. 제가 뭐 기복이. 얘기 나눈 김에 기복이 나눈 김에 예.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예. 우리 그 뭐 민영 씨하고 뭐 세정 씨하고 세훈 씨는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승기는 기대한 거에 비해서 좀 평범한 친구. 그죠. 평범만 해도 다행이에요. 갈수록 추리력이 떨어진 친구가 저와 종민이 광수입니다. 그래서 받았구나. 예. 네, 예. 저를 비롯해서 가면서 추리력이 오히려 시즌을 더할수록 좀 떨어지더라고요. 유재석 씨 이렇게 솔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리고 또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저랑 정민이 형은 좀 모르면 가만히 있는 스타일인데 재석이 형은 모르면서 좀 나서는 스타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스타일. 추리를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스타일. 그걸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드는 거죠. 예. 예, 그죠, 그걸 그죠.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극적으로 만드는 거다.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도 여기 이제 말 나온 김에 다 하면은 네, 다 말 나온 합시다. 김에 마지막. 하면은 솔직히 재석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체를 이끌어야 되니까 추리에 집중을 못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추리력이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예. 발전이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종민형과 광수형 같은 경우에는 뭘 하길래 대체 자꾸 떨어지는 건가 저는 궁금해요 가끔. 특히 종민형 같은 경우는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지, 저 형은 이 촬영을 할 때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지라는 궁금증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승기 씨도 우리 유재석 씨가 기대 예. 이하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 아니 기대해서 근데 그거 보면은 평범했다. 네. 기대보다 사실 평범했다. 민영이랑 세정이 말고는 딱히 추리를 기대하지 마세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크게 푸는 건 없습니다. 그죠. 결국 저 둘이 다 풉니다. 예. 근데 희한한 게요. 지금 추리를 가장 많이 한 민영 씨랑 세정 씨만 조용히 계시고 다른 분들만 계속.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님께서 탐정단과 이 멤버 그대로 대회를 한다면 어떤 예능을 해보고 싶은지, 유재석 씨 어떤 장르 해보고 싶어요? 이 멤버와 함께. 뭐 이 멤버와 함께라면 물론 이제 기획은 우리 PD님과 우리 작가님들, 제작진들이 하시는 거지만 솔직히 말하면 뭐 뭘 해도 떠오를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왕이면 저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렇게 사실 그 추리 예능, 예, 이렇게 좀 저희가 한 시즌 3에 걸쳐서 했으니까 뭔가 여기서든 또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그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더 좀 발전을 해서 이런 또 그 추리 분야도 뭔가 조금 더, 예, 전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조금 더 뭔가 해보면서 이런 거 좀 더 재밌을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정말 조금 더 기발할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그런 예능을 이 멤버들과 다시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유재석 씨가 다시 추리를 하고 싶다라고 지금 유재석 씨 말씀을 해주셨고, 세정 씨.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본인의 추리 실력에 대한 은근한 자신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별로가 아닌 좀 개인적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는 확실히 많이 추리 거만해졌네. 겸 네, 최종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순위전을 한번 해봤으면. 세정이 자신감이. 저는 그러면은 세정이 아이디어를 받고 얹어서 네. 약간 예능판 왕좌의 게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7명하고. 각자가 한 명의 나라인 거고 누가 천하통일을 할 수 있는지 그 개인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개인전. 네. 자, 지금 말이죠. 저는 그러면 그거 얹어서 얹어요. 네. 저는 그러면 승기 거기에 또 디벨롭을 시켜서 네? 그거를 약간 이집트 같은 데서 해보고 싶어요. 이야, 스케일이. 점점 커진다. 좋다. 점점 커져. 자, 이제 그럼 넷플릭스 쪽 답변 들어볼게요. 넷플릭스 사장님 나와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 경기도 어디쯤에서 피라미드를 짓고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 모래밭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지금 팀플레이로 가지 말고 개인 플레이로 가자라고 하셨고, 유재석 씨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개인 플레이? 추리 계속 하고 싶다 그러셨는데. 저는 다른 거보다 세훈이한테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고정할 생각이 있는지 세훈이한테 일단 좀 물어보고 싶어요. 고정할 거면? 이 멤버 그대로라면 하죠. 우리 또 세훈이가. 이 멤버 그대로라면 하겠다라고 열린 결말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광수 씨에게 컬처앤뉴스의 유진욱 기자님께서 시즌2에는 출연하지 않으셔서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했는데요. 시즌3에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예, 그 시즌 2에는 뭐 스케줄상도 그렇고 뭐 합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시즌 3에 돌아와서 예, 돌아온 만큼 더 열심히 재밌게 촬영을 했어서 예, 또 3에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보면 볼수록 헤어스타일이 너무 아, 멋있다고요? 멋있어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거 방송 돌기 전에 다 멤버들이 뭐 다음 세정이랑 질문 머리 스타일이 드리도록 똑같다.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뉴스쉐어의 노푸른 기자님께서 김세정 씨께 질문 주셨어요. 허당 탐정단의 막내로서 힘든 점은 뭐였고 좋았던 점은 뭐였나요? 일단 좋았던 점은 뭘 해도 예쁨 받고 잘못해도 예쁨 받아요.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받고 못해도 괜찮다고 위로받고 그런 점은 정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사실 오히려 오빠들이 너무 잘 챙겨주고 다들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줘서 그런 건 딱히 크게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호칭이 너무 힘들었어요. 가면 갈수록 다들 너무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렵다 보니까 뭐 형이라고 불렀다가 선배님이라 불렀다가 나중에는 오빠라고 점점 부르게 됐는데 오랜만에 다시 연락을 하다 보니까 다시 선배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 뭐 잘 지내십니까? 보고 싶어요 형. 내일 언젠가 꼭 봐요 오빠.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막 연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호칭 정리가 점점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부르고 싶은 호칭이 많았다는 건 얼마나 친근해졌다는 거예요. 오세훈 씨는 어때요? 세훈 씨는 가장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 좋았던 거는 역시 세정이랑 뭐 마찬가지로 너무 이뻐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시니까 형들 누나들이.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너무나 다 만족스러웠고 너무나도 이 번방을 촬영할 때마다 너무 많이 웃고 가서 너무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가슴 한켠이 이게 훈훈해지면서 따뜻해지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나 싶어요. 혹시 나는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진짜 없네요. 유재석 씨. 힘든 게 자, 이 시간 너무 표정으로 어렵고요. 대신하네요. 네.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사건 해결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자, 사건 그 막 해결이 어려운 진짜 너무 이게 어쨌든 뭐 재석이 형님도 아마 비슷한 느낌이겠지만 제작진이 저희를 알면은 분명히 풀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걸 분명히 냈을 텐데 너무 어려워. 정말 단 하나도 풀지 못하는 저희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죠.